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기간과 기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의 문제는 세금을 언제 내느냐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법상 각종 권리 요구나 의무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기간과 기한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고납부 기한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 알아서 그 기한을 넘기게 돼서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의 기간과 기한 규정을 잘 알아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그 기간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이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은 기산일이라고 하는 첫 시점과 만료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끝이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의 개념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기산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로부터 며칠 내, 몇 주 내, 몇 월 내, 몇 년 내라고 했을 때 그 첫날은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그러나 다만 0시부터 그 날이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연령 계산,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은 산입하게 됩니다.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 주, 월, 연으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 고지를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을 기산일로 보면 1, 2, 3, 4, 5, 6, 7 1월 7일이 그 만료일이 되는데요. 그러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1월 1일 다음 날 1월 2일을 기산일로 잡으면 2, 3, 4, 5, 6, 7, 8 1월 8일이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그 끝이 되는 시점을 우리는 만료일이라고 부릅니다. 만료일은 그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을 만료일로 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봅니다. 기간을 주, 월, 연, 일이 아닌 몇 주 내, 몇 월 내, 몇 년 내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즉 달력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월은 28일까지 있고요. 긴 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윤년은 366일이고요. 보통의 해는 365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료일을 정할 때에는 월이나 연의 장단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을 그 만료일로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예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죠. 증여일을 11월 17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달의 말일 11월 30일에 3개월이면 12월 30일, 1월 30일, 2월 30일. 그러나 2월 30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2월 28일을 그 만료일로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라는 규정에서 17년 11월 10일을 기산일로 했을 때 그 만료일은 5년 후인 2022년 11월 10일. 그 기산일 11월 10일의 다음 날 11월 11일의 전날 11월 10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자, 이런 국기법상 기간과 기한의 규정을 이해하게 되면 실무상 기간과 기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해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